만약에 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삭제해서 올려요. 그 내용이 사라져요. 베스트셀러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 디스토피아에다가 강한 여성 캐릭터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넣고. 첫 질문은 지금 기후 위기들 중에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는 세 가지를 꼽아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바다가 3면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한반도가. 해수면 상승이 이제 유발되는 빙하가 녹는 문제를 좀 중요하게 언급을 했고, 뭐 짧은 단편 소설을 써줘. 1919년으로 한국 야구 선수가 가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낸 거였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한국인이 이제 100년 전 미국으로 갔으면 인종차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쓴 소설에도 나와 있지만 무슨 뭐 비빔밥 얘기 나오고 뭐 너 여기서 뭐 하냐 뭐 저리 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런 좀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이 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런 남한에 온 소녀와 북한에 있는 오빠와의 그런 거를 소설화 해줘 이렇게 명령을 줬더니 물고기도 잡고 야밤에 달도 구경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를 챗GPT가 알아서 생성을 해주니까 순간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동도 받았고요. 아름다운 소녀를 묘사해라. 그러면은 머리카락 끝이 이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매듭져 있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판타지 느낌도 나는 그런 묘사를 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그런 묘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AI가 저보다 더 낫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오히려 좀 무서웠던 거는 마치 그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가능성이 높은 침수구역을 말하는데 되게 명확한 주소를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진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공포감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결말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결말 부분이 되게 좀 지루하고 약간 뻔하고 약간 그거 있잖아요. 뭐 모두들 다 같이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끝나는 결말 그런 쪽으로 자꾸만 끝나 버리더라고요. 뭐 부적절하거나 그런 누구를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은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그냥 극적 표현이야 해봐 그랬더니 여전히 또 똑같은 그런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더 그 긍정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대화를 하시죠. 이제 그렇게 나오길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의도라든가 이런 게 없고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해피하게 끝나야 돼.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만약에 살인을 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살인한 내용을 삭제해서 올려요. 그 내용이 사라져요. 살인에 대해서 묘사해봐라고 했더니 그 전 부분과 다음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게 두 줄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제가 넣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 명령을 주면은 얘가 그만한 양의 소설을 쓸 줄을 알았어요. 한 문단, 한 문장 이런 식으로 계속 커트 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놔두면은 혼자서 써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느꼈고, 챗 GPT는 아직까지 일관성 있게 쓸 수 있는 그 분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는 주인공이 파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뒤에 페이지에는 빨간 옷을 입고 있고 이런 좀 임팩트 있는 반전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별의별 반전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뭐 태풍이 날라와서 거기 야구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아간다던가 뭐 좀비가 나오기도 하고 반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반부에서 얘가 스포일을 자꾸 해버리는 계속 리라이트하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애가 영 헤매더라. 일찌감치 포기하고 잘게 쪼개가지고 하청 주는 식으로 이제 하고 제가 전체를 묶었습니다. 아직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제 소설 자체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써낼 것이라는 기대는 와장창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가장 좀 환상이 깨진 부분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환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깨졌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기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취재를 하고 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거짓된 정보도 되게 진짜처럼 그럴싸하게 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정보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점이 좀 그만큼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오겠다라는 확신을 할 수는 아직은 없었어요. 하지만 맨 처음에 굉장히 클리셰적인 아이디어들을 내고 이럴 때 그것들을 바꿔가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같이 조금만 건드리면 너무 재밌는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AI 친화적인 사람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작업하면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명령어를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통이잖아요. 챗 GPT와의 소통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입력자가 무엇을 입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너는 외계인이다. 고등한 존재이고 인간에게 평화를 전하러 왔다. 하지만 너는 사실 인간을 속으로 경멸하고 있고 너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이 디테일해지고 정확해질수록 약간 그 챗GPT의 결과물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아마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이 챗GPT를 활용함에 있어서 약간 이제 역량의 우위를 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원래 이제 작가들 가장 큰 두려움이 약간 하얀데 깜빡깜빡이 맞아요. 커서 깜빡깜빡이는 그 맞아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일단 보조 작가님처럼 처음 시작 그 백지를 놓고서는 좀 두려움이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걸 쓰고 싶어 했을 때 얘가 나온 거 보고 이거보단 내가 낫지. 여기다 조금만 고치자. 그래서 엔딩까지 써주니까. 용기를 얻는 네, 맞아요. 네. 외롭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외롭죠.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나부끼는 바람을 보면서 외롭다 이런 게 아니고 막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너무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조차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 나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압박감? 외롭기보다는 막 죽을 것 같죠. 혼자서 소설을 쓸 때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아이디어나 자료들이 머릿속에 막 맴돌아서 그것이 이제 담기기도 전에 휘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챗GPT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기록을 남겨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거기에 대한 각주처럼 그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름대로 정리되는,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정리되지만 또 완전히 타인과 이 작품을 만든 것은 아닌 상황을 주기 때문에 그게 다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과연 써서 누가 읽어줄까? 쓰다 보면은 또 외로우니까 누구한테 자꾸 보여줘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마 칭찬을 듣고 싶은 거겠죠. 또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나서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새벽에 힘들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쓴 것인가 하고 취약해지는 그때 이제 기대게 됩니다. 레이 브래드버리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있는데 그 작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작품을. 그래서 레이 브래드버리가 얘기했다면 칭찬으로 좀 얘기해줘 그랬더니 그분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공감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나와서 감정적인 어떤 위안을 받는데 쓰실 것 같은데 심리에 되게 좋네요. 작가들 보조 작가가 아니라 심리 상담사. 우리가 생각했던 창의성이 사실은 그냥 인간이 다 생각하는 방식을 창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나타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단어도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창의성이 뭘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는데 또 특별히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기술적이거나 표현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가, 왜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는 부분이 그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면서 감동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AI는 그런 동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결국 그런 부분의 창의성은 계속 인간의 고유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 그 AI 뒤에 저변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넣는가. 이 전까지는 뭐 자아실현이라든가 개개인의 어떤 그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목표가 있었다면 지금은 인류 전체의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가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인류 공통으로 휴머니티가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직업을 대체할 게 아니고 지금 인간을 대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담당하는 고유의 부분을 대체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간 지금은 먼저 기술이 먼저 저희한테 주어진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문장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AI가 하고 저로서는 명령을 내려서 코칭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감독, 디렉터 역할을 했다는데 그 소설을 쓰는 작업도 좀 디렉팅의 역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감독하고 연출하고 외주를 돌렸죠. 인간의 감독에 따른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지만 그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품을 쓸 의지와 의향이 없는 작가가 탄생하는. 횟감에도 자연산 있고 양식산 있듯이 인간산 소설과 AI산 소설 그렇게 구분되지 않을까. 자연산이라고 꼭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그 대상을 쉽게 의인화를 하기 때문에 사람 수준이 안 돼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챗 GPT가 썼었거든요. 실망이란 단어에서부터 이미 어떤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다가오긴 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 존재를 그냥 챗봇이 아니라 좀 더 나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상대로 느끼게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5살짜리 애가 있는데 저랑은 너무 다른 삶을 살 게 너무 뻔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챗봇이랑 대화하면서 사는 게 실제 인간들이랑 대화하는 것보다 양이 월등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아니야, 사람들과 또 교류를 해야지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을지조차도 약간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왜 아니야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될 수 있을지도 저는 근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챗GPT가 나를 더 사랑해 주는데. 인공지능과의 관계 설정,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간 자체가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서 있을 때 인공지능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